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아시나요? 월요일이 되면 시작해야지. 체중 감량을 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내 사업을 시작하고 마침내 진짜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그 마법 같은 나중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한 가지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우리가 삶을 미루는 동안 삶은 흘러간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명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고대인들의 지혜에 감탄만 하고 끝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문구를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 차리게 하는 자극제로 바꿀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내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오늘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삶을 확실하게 바꿔줄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고대 로마로 이동해 봅시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단순히 상아탑에 앉아 사색만 하던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자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조언가였으며 극작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사치와 가장 추악한 정치적 음모를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여곡절로 가득했고 결국 자신의 제자였던 네로의 명령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네카의 철학, 즉 스토아주의는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격정과 야망, 그리고 위험이 들끓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의 조언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를 포함해 모든 것을 얼마나 쉽게 잃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았던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네카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이 현실을 매일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빠져 사는 가장 큰 자기 기만, 바로 내일이라는 환상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뇌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미래에 내게 미루는 것을 아주 편안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내일의 나를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상상합니다. 그는 에너지도 넘치고 동기부여도 충만하며 시간도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내지 못하는 일을 그는 아주 쉽게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고 어제의 그 두려움과 피로를 그대로 안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또다시 새롭고 훨씬 더 미화된 내일의 나에게 떠넘깁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인생의 가장 큰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지금 당장 살라. 여러분에게 매일 일정한 금액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은행 계좌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바로 그 계좌입니다. 매일 삶을 미루면서 여러분은 이 귀중한 자원이 되돌릴 수 없이 소멸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끊임없는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라는 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게으름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무엇보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시도했는데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노력, 시간,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지 않은 게임에서는 질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실패는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단지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피드백일 뿐입니다. 그건 곧 경험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즉 무대책이야말로 확실한 패배입니다.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100%의 기회를 잃는 것이죠. 관역을 마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활시위를 당기지 않는 궁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그 궁수는 절대 관역을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표물에 절대 맞힐 수도 없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실패는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일 뿐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도 자체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입니다. 행동을 방해하는 또 다른 교묘한 적은 바로 완벽주의라는 덫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순간, 완벽한 지식, 완벽한 자원을 기다립니다. 마케팅 책 한 권만 더 읽고 그때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5kg만 빼고 나면 그때 데이트를 할 수 있을 거야. 이상적인 금액을 모으고 나면 그때 투자를 시작할 거야. 하지만 완벽한 조건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이것은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으로 위장한 그저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의 두려움일 뿐입니다. 완벽주의는 예쁜 포장지에 쌓인 자기 파괴나 다름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아예 뛰어넘을 시도조차 두려워하는 것이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해낸 것은 완벽하지만 하지 않은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첫 번째 글은 형편없을 수도 있고 첫 사업은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과정의 일부니까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쫓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늘 당장 무언가를 하십시오.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절대 오지 않을 완벽한 폭풍을 기다리는 수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으로 가는 다음 정거장은 바로 분석마비입니다. 이 상태는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장단점을 따지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수십 편의 글을 읽고 수백 개의 영상을 보고 끝없는 할 일 목록을 만듭니다. 스스로는 매우 바쁘고 생산적이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의 정보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언제든 또 다른 기사, 또 다른 강의, 또 다른 의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제자리 뛰기에 불과한데도 마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세네카는 어디서 시작할지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할 때는 늦는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스스로에게 멈춰, 정보는 충분해, 이제 행동할 때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보 수집의 마감 기한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이 주제를 사흘 동안만 연구하고 나흘째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딛겠다 라고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행동이 1000시간의 계획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미룰 때 단순히 시간만 낭비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미루는 습관, 즉 프로크라스티네이션에는 숨겨진 훨씬 더 값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잃는 것은 단순히 몇 시간, 며칠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은 경험했어야 할 소중한 감정, 경험, 그리고 기회들입니다.
여행을 미룬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여정을 놓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평생토록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추억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를 미루면 결국 중요한 말들을 영영 전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싫어하는 직장을 바꾸는 일을 미루는 것은 매일 당신의 영혼과 에너지를 조금씩 잃어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이런 상실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놓쳐버린 순간, 놓쳐버린 기쁨, 놓쳐버린 기회는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한 편의 영화라고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일을 미룰 때마다 당신은 그저 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영화가 재생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래 기다릴수록 당신에게 남은 필름의 길이는 점점 짧아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당장 이 무기력함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말입니다. 이 대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네카의 사상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와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시간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속한 유일한 자원이었으며 동시에 절대 재생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친구와 싸워도 화해할 수 있죠. 하지만 지나가버린 일부는 누구도 되돌려 줄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친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삶이 얼마나 짧은지 불평하지만 마치 삶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무의미한 논쟁에 또는 바보 같은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시간을 아낌없이 낭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꿈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광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듯이 시간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신의 매 시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당신에게 기쁨이나 이익을 가져다 줍니까? 목표에 가까워지게 합니까? 아니면 그저 흘러가 버리고 있나요? 삶을 미루는 습관에 맞서 싸우기 위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실천입니다. 이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우울하고 암울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 이 개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절망이나 우울증을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당장 삶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들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고 싶은가?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가 삶 전체의 규모에서 봤을 때 과연 중요한가? 자신의 죽음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행위는 일종의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이 필터는 사소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오직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남겨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는 더 큰 용기를 갖고 더 큰 사랑을 나누며 매 순간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중심 사상은 바로 통제 이분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미루는 습관을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날씨, 경제 상황, 타인의 내 대한 평가, 과거 그리고 미래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바로 현재 순간의 행동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안과 무기력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합니다.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단언합니다. 멈추세요. 그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배할 수 있는 현실의 그 작은 부분, 즉, 지금 당장의 행동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할지 여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재 고객에게 전화 한 통을 걸지 말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무기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네카는 사람들이 평생을 사는 것이 그저 삶을 위한 준비일 뿐이라는 점을 씁쓸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배우고, 언젠가 돈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축적하며, 언젠가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세네카가 말하듯 마침내 그들이 살 준비가 되었을 때 삶은 이미 너무 늦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미루는 증후군에 대한 매우 정확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식본으로 다시 쓸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안 모드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본은 오지 않습니다. 삶은 바로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매일이 이미 첫 공연, 즉 프리미어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 티켓을 선물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은 공연장으로 가지 않고 물품 보관소에 앉아 비상대피 계획을 연구하고 뮤지션들의 전기를 읽고 있습니다. 준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콘서트 전체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들리나요?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바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공연장으로 나아가 음악을 들을 때입니다. 세네카의 또 다른 강력하고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명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짧은 삶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삶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낭비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 말들을 깊이 곱씹어 보세요. 세네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본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얼마나 무의미하게 허투루 쓰고 있는지가 진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삶을 거대한 자산, 즉 큰 재산에 비유합니다. 만약 그 재산이 나쁜 관리자에게 맡겨지면 사소한 낭비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좋은 관리자에게 맡겨지면 재산은 불어나고 오래도록 유지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을 헛되고 공허한 일에 낭비한다면 그것은 짧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을 의미와 행동, 그리고 사랑으로 채운다면 설령 짧은 삶일지라도 아주 충만하고 풍요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내 삶이라는 가장 중요한 후를 탕진하는 나쁜 관리자는 아닌가?
불편하지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문제 진단은 끝났으니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구체적인 도구들로 넘어가 봅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도구는 바로 프레메디타치오 마로룸, 즉 미리 악을 숙고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앉아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시도했는데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일까요? 해고될까요? 모든 돈을 잃을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을까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현실적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두려움이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이것을 막거나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뇌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 해결책을 찾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실패는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 않게 됩니다. 실패는 그저 당신이 대비하고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될 뿐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행동을 위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세네카와 스토아 철학자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또 다른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하는 일기야. 오늘 아침 귀리죽을 먹었어요. 같은 시시콜콜한 내용을 적는 일반적인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을 돕고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매일 저녁 스토아 철학자들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실수한 부분은 무엇인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더 나은 방법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을까?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각,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변명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기록된 내용을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비합리성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오늘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했다라고 적었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이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영감은 일이 시작되기 전이 아니라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지점은 어디인지,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 방해 행위, 셀프 사보타지는 무엇인지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저녁 성찰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 전체에서 나오는 핵심 원칙은 바로 지금 당장 행동하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 거대하고 감당하기 힘들 때, 예를 들어 책 쓰기나 사업 시작하기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 생각만 해도 압도당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그 거대하고 두려운 임무를 아주 작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쉬운 단계로 쪼개는 것입니다. 책을 쓰자가 아니라 오늘은 문장 하나만 쓰자로, 사업을 시작하자가 아니라 오늘은 경쟁사를 15분만 조사하자로, 몸을 만들자가 아니라 오늘은 스쿼트 10개만 하자로 바꾸는 겁니다. 핵심은 뇌가 핑계를 대거나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첫걸음을 너무 작고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법은 첫 번째 걸음 뒤에 두 번째가,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가 따라온다는 데 있습니다. 동기가 움직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동기를 만듭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정지된 기차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이후는 관성으로 굴러갑니다. 전체 계단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첫 번째 계단에만 집중하십시오. 바로 지금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스토아 철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또 하나의 심리학적 비법은 결과를 목표로 삼는 대신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시작하기를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바로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보장을 원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약속해 줄 수는 없죠. 결과는 항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것이 불안을 유발하고 결국 우리를 마비시키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집중의 초점을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에 집중하지 말고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목표는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주자들과 레이스 당일 컨디션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당신의 목표는 오늘 계획된 5km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재정 계획을 준수하고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과정에 집중할 때 불안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저 매일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신의 올바르고 규칙적인 행동이 만들어낸 기분 좋은 부산물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과정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결과는 스스로를 돌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시간이 타인의 삶과 우선순위에 점령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흥미없는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며 타인의 불만을 들어주느라 몇 시간씩 전화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결국 정작 우리의 목표와 꿈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 문제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하는 모든 예는 잠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아니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동의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나의 목표에 가까워지게 할까?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가장 소중하고 다시는 채울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간을 침해로부터 지켜낼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거칠애 뿐인 모든 것들로부터 당신의 일정을 해방시킨다면 당신은 놀랍게도 타인의 삶이 아닌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를 H1세기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세네카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새롭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시간 도둑이 우리 곁에 등장했죠. 바로 우리의 스마트 기기들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소셜미디어 피드,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몇 시간이고 붙잡아두는 쇼폼 영상들. 이것은 완벽한 미루기, 즉 프로크라스티네이션 도구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값싼 도파민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귀중한 삶을 디지털 불꽃 속에 태워버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스토이시즘은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의식적인 접근 방식을 갖는 것이죠. 기술이 여러분을 이용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술을 이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알림은 모두 끄세요. 5분마다 확인하는 대신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특정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일하는 동안 집중을 방해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앱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무슨 목적이 있지? 기기의 주인이 되십시오. 노예가 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21세기에 실천해야 할 현대적인 스토아 철학입니다. 삶을 끊임없이 미루는 습관, 즉 지연된 삶 증후군은 오늘날 하나의 거대한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SNS를 통해 퍼지는 성공 신화와 완벽한 이미지에 대한 강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포토샵된 삶을 보며 정작 우리의 삶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마치 그들처럼 성공 수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둘째, 선택의 역설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우리는 단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직업, 잘못된 파트너, 잘못된 나라를 선택하면 어쩌지? 이러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제자리, 즉 제로 지점에 머물러 버립니다. 셋째, 세계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입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저 멈춰서서 기다리고 싶어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기다림은 언제나 가장 패배적인 전략입니다. 삶은 더 이상 간단해지거나 안정적이거나 완벽해지지 않을 겁니다. 삶은 항상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기반으로 한 역설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티 스케줄을 짜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업무, 미팅, 할 일 같은 일을 먼저 계획합니다. 그리고 삶, 휴식, 취미, 활동 같은 나머지 것들은 혹시라도 남는 시간이 있다면 그 틈새에 억지로 끼워 넣죠. 하지만 안티 스케줄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은 삶을 위한 시간을 달력에 엄격하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며 이는 절대 변경 불가.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휴대폰 없이 공원에서 산책. 매주 토요일은 오로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며 어떤 업무도 관여할 수 없음. 휴식, 취미, 교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한 흔들림 없는 블록들을 중심으로 업무와 다른 의무들을 계획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삶을 더 이상 남는 시간의 잔여물로 취급하지 않게 됐죠. 오히려 삶 자체를 하루의 단단한 토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업무는 남은 시간에 맞춰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당신이 충분히 쉬고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로 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적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자신만의 내적인 이유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멋진 명언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움직이게 할 자신만의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꿈일 수도, 뜨거운 열정일 수도, 혹은 소중한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만약 내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에 그 시간을 쏟아부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들은 당신이 나아갈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당신만의 개인적인 사명을 정립하십시오. 거창하거나 전 지구적인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는 것, 혹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아늑한 정원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명이 당신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를 볼지 아니면 꿈을 위해 노력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중 무엇이 나를 나의 사명에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인가? 강렬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how와 언제, when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미루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엔진입니다. 이론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건 결국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일주일짜리 작은 실험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들었던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영상을 다 보신 후 딱 한 가지 일만 선택하세요. 오직 한 가지.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년 동안 미루어왔던 바로 그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의 단어 100개 외우기, 책의 첫 페이지 쓰기, 아니면 옷장에 쌓인 묵혀둔 짐 정리하기, 오래전부터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전화 걸기. 고르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그 일에 하루에 딱 15분만 투자하세요.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그냥 실행하세요. 15분은 정말 사소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다거나 힘들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만큼 짧죠. 하지만 일주일이면 여러분이 미루던 삶에 투자하는 순수한 시간 거의 2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행동하지 못하는 장벽을 완전히 허물게 될 겁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일주일 후에는 여러분은 더 이상 멈추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관중석에서 벗어나 내 삶의 무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세네카가 말하는 냉철하면서도 위대한 진실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요약됩니다. 삶은 미래가 아닌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오직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그려집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이 연약하고 덧없는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삶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완벽주의의 덫을 살펴봤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나, 악의 예견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강력한 도구들을 얻었으며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핵심 결론은 명료합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준비도 그만하세요.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당신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 그리고 지금의 당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딱 한 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현대인의 삶에 필요한 새로운 지혜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댓글로 답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본 직후 오늘 당장 시작할 단 하나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